결국 이제 이런 돌풍이 그 소나무당, 송영길 신당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일단 소나무당에서 볼 때는 조국 신당은 굉장히 반가운 존재일 수가 있는데 이 제3신당 돌파를 해나가면서 정권 퇴진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나무당도 당연히 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 검찰 해체를 내섰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경쟁 관계가 됐을 때 아까 우리 노예 변호사님이 그 비례 라인업을 얘기해 줬는데 조국 신당에 지금 영입한 인재라고 하는 신장식이나 구글 그 회사의 거나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 공약을 내세운 거에 비해서는 이 인재 영입이 지금까지 과연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분들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100% 공개 오디션으로 과거에 윤석열 퇴진에서 뭘 싸워왔고 앞으로 뭘 싸우겠냐 그걸 기준으로 그냥 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건 뭐 손혜원 씨가 들어가지고 정해버렸으니까 라인업 싸움에서 결국 조국 신당하고 송영길 신당의 이 라인업이 정말 윤석열을 퇴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걸 경쟁할 건데요. 아까 민주당은 더 심각한 게 이거 그냥 오디션도 안 한다면서 이 4-5개 군소정당과 합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그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중이 볼 때는 당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인지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윤석열 퇴진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라인업이 가장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어차피 뭐 지역이야 지금 뭐 송영길 신당도 호남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지역은 민주당 간다 했을 때 비례는 똑같이 윤석열 퇴진 위한 그 같은 다 아군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제일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소나무당,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그러면은 갑니까? 지금은 지역구로만 다 출마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니 원래 비례정당처럼 만들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지역을 출마해서 약간 예외가 돼버린 거고 이제 호남은 몇 개 하겠다는 건데 원래 목표는 비례정당이었어요. 비례정당으로 그러면 후보를 낸다 그죠?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선대본부장이 되면서 아마 이 열린민주당 때 손혜원 의원이 그 100% 오디션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할 때 보니까 100% 오디션 간다. 그러면 이제 비례정당까지 간다.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호남에서 소위 말하는 뭐 수박 공천 있는 지역구, 기득권 강화 공천 지역구에 찾아가서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오히려 비례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비례 플러스 지역을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지역은 송영길 대표를 하고 호남 중심으로 좀 하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시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K정치혁신연합이라고요. 오늘 이제 아마 국민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후보들을 뽑는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K정치혁신연합입니다. 지금 뭐 한 1,500분 보고 계신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진보성을 드러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뭐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한 국민들을 오디션 방식으로 뭐 사전조사 또는 그 예선전, 본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를 8명까지 일단 이제 등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보면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세력들이 각각 진보성을 내세워서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내겠다. 이제 이러면 평소에 말씀하시던 거대한 야권 단일 연대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게 또 무지개 연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정파들 대한민국에 아직 뭐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그 정파들에서 내부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 표를 어떻게 분배해 줄 거냐 이런 거 토론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정 정도는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쪽으로 주고 조국 혁신당으로도 좀 주고 뭐 이러면서 이 진보가 잘하는 게 주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성남, 광주 이런 데서는 이런 토론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어디 한 군데로 쏠리지 않는다. 저는 만약에 그러려면 표가 좀 분산을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한변협 선거할 때 그렇게 표를 분산을 잘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킨 예가 있었었는데 이게 잘하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맞춰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그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인업을 정말 선명하게 해줘야 돼요. 저는 여기서 그 예컨대 지금 지지율이 아주 높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후보를 실제로 영입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간판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저기 뭐냐면 3-4명으로 좋게요. 예. 이 검찰 문제만 갖고 싸우는. 그런데 지금 소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를 식별을 해야죠. 노동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뭐 이러는데 하나씩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쪽에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 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당의 사무국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보기에 조국 신당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지가 미지수인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본인들도 이 정도 바람이 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민주당이 4년 전에 그 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대참사였습니다, 솔직히. 예. 아주 그 쫄딱망한 거예요. 뭐 표는 어느 정도 얻었다 그러지만은 후에 거기서 3명이 출당이 됐고 또 1명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이제 와서 보면은 아주 졸작이거든요. 급히 하다가 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래가지고 검찰 독재 청산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회가 출범할 때 내부 출발부터가 찌그렁 거린다 그러면 뭐 명분이 다 증발돼 버리고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평소에 보수는 통합해야 이기고 진보는 연대해야만 이겨야 한다는데 이게 흐름으로 보면 단순히 민주당의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판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 자,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면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나 보수구를 좀 풀어달라. 지금 소나무당 출범하면 어쨌든 바깥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판사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모레입니다. 3월 6일 날 소나무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 창당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번 총선에 임할 건지를 이제 국민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이 바람이 좀 이어져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소영길 대표는 광주 출마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요. 지역구도 정했습니까? 지역구만 이제 근데 아직 경선이 끝나지 라인업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이제 지역구 남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본인이 광주를 출마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호남 기반의 지지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광주 말고 전남 부분도 좀 가능하면 여러 데 출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송 대표가 그 감옥에서도 얘기했는데 호남은 경쟁 체제로 가자. 호남은 오히려 경쟁을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호남 공천에서 지금 현역들도 많이 탈락했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다자로 경쟁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호남의 지지 기반이 가지고 전국에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정당 지지가 간다 해서 조국 신당하고는 약간 지지층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조국 신당은 지역 기반보다는 약간 좀 온건하거나 약간 좀 세련된 레프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쪽 예.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하고. 그래서 소영길 소나무당하고 조국 신당은 지지층은 그렇게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건한 레프트의 젠틀한 게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약간의 좀 그 호남의 정통 민주당의 정통민주당의 이게 약간 좀 한 50대 40대 좀 렌트.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검찰 정권 타도하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외치는 분들도 그게 많아요. 지금도 유승원 정권 제일 타도 많이 외친 데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변희재 대표는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은 약간 보수 쪽이고 윤석열 반대 쪽이면 이쪽 세력들도 함께 예를 들면 진단으로 갑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퇴진만 동의되면 보수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노선을 넓혀놓은 거죠. 노선을 넓혀놨다. 그럼 공통점은 이런 거네요. 윤석열 정권 퇴진 그리고 탄핵하자 뭐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직결되어 있는 세력들의 총결집인데 지역 기반은 호남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혹시 K정치혁신연합하고 송영길 진당이 서로 합쳐서 원팀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입니까? 네,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높아요. 네. 저는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네. K정치연합? 혁신? K정치혁신연합. 저는 거긴 처음 들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자꾸 막 벌리고 분열 이렇게 네. 새로운 거 자꾸 나오지 말고요. 왜냐면 번호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아니죠. 아니죠. 예. 참. 아니면은 안 되고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어쨌든 많이 막 벌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당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 당이 막 생겨나 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고요. 유명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앞번호 그 사람 이름을 보고서 어쨌든 가서 찍을 수 있게끔 돼야 되고요. 선명해야 돼요. 이 메시지 하나는. 그래서 이번 싸움은요. 저는 항상 이번 싸움은 견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정확히 말했지만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권력을 많이 가졌지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도 훨씬 높았지만 권력을 절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님은 윤 대통령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막 200% 300%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더 얹어주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막아주는 게 바로 저는 총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언론까지 가세하고 검찰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 균형을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다 필요 없고 권력을 그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나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가 자꾸 총선을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하는 이유는 견제, 균형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K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저는 조국신당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연합에서 만드는 그 뭐 비례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먹기.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국신당이나 뭐 아까 K연합이나 소나무당이나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당들이 좀 지금 역할을 해줄 때고 그래서 좀 합쳤으면 좋겠고 아니 그게 100% 오디션이 된다는 전제에서 합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조국신당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K연합이랑 그렇죠. 오디션 안 하고 이제 그렇죠, 찍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나무당과 될 수 있는 건 100% 오디션이기 때문에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뭐 조국신당은 독자 노선으로 가서 10석, 15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K정치혁신연합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래경 위원장으로 이름 들어보셨죠? 잠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하루 임명이 했습니다. 되었다가 10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원로 지식인이기도 하고 기업가이시기도 한데 이래경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100% 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시민이 주인인 국회의원을 뽑자 뭐 이런 기치를 걸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나눠먹기처럼 지금 이제 비판하니까 흥행이 안 되잖아요. 앞에 10명 주고 뒤에 10명 우리가 챙겼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민주야라고 하는 부분에 반대를 하면서 K정치혁신연합을 만들었고 소나무당 즉 송영길 신당과는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제대로 후보를 한번 내보자 합의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는 알고 그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요. 김종대 의원님 나서야 되고 변희재 대표 나서야 되고 우리 스픽스 나서야 돼요. 나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말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정전 대표 나서야 돼요. 하는 걸로 제가 네. 역할을 그래 하고 역할을 해야 돼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역할인데 노희 변호사 같은 분은 뒤에서 역할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노희 있는데. 변호사님 같은 분은 출마를 하셔야 되지 거기에 선수로 그래야 이게 국민들이 아니 나는 선명하게 역할을 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김종대 의원님이 나선다 그러면 나도 생각해 볼게. 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 지금 이게 이제 정의당 나와야죠. 이제 나와야죠. 정의당에서 무슨 녹색 정의당 0% 나왔잖아요. 본인이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나와서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무섭기도 하고 대단한 게 이게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 나눠먹기냐 아니냐 국민 경선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당의 힘보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논리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강하다. 두 번째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키워드가 뭐냐 정권 심판인데 누가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책임자 싸움에서는 결국엔 조국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 노희 변호사가 조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님 탈당하고 나와서
나오세요 진짜. 국민경선 참여하라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아, 제가 몇 년째 뭐 비슷한 고문을 당해왔습니다만. 비슷한 고문. 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탈당에 옮기는 거 김종대 정치 아닙니다. 저는 네. 죽어도 한 당에서 뼈를 묻고, 저기 고향집 늙은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던데 저는 마지막 늙은 소나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그런 정도로 접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